저번 시간에는 우리의 몸이 곧고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바른 몸 테스트에서 우리가 힘들게 느꼈던 것들을 개선하는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여기 꼭 들어가 보세요. 오늘은 구부정한 다리는 물론이고 벽에 붙지 않던 타이트한 허리까지 간접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나는 종아리에 쥐가 정말 자주 나요. 그리고 정말 땡겨 맨날. 난 허벅지 뒤쪽이 너무 아파. 여기 엉덩이랑 허벅지랑 맞닿는 여기도 정말 가끔 쑤시고 아파. 나는 무슨 운동만 하면 앞허벅지가 이따만해져서 축구선수인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딱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다리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건 바로 서 있지 않는 우리의 몸을 근육이 떠받들고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만으로도, 그 옳지 않은 자세만으로도 근육에 부하가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이힐 익숙하시죠? 내가 하이힐을 신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럼 내 몸이 어떻게 설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무릎 아래쪽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좋겠죠? 자, 제가 얘가 되겠습니다. 자, 무릎 아래쪽만 생각을 할게요. 종아리 근육, 좀 이상하지만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종아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이힐을 신었어요. 제가 하이힐도 갖고 왔어요. 자, 여기 제가 정말 한때 많이 아꼈던 빨강 하이힐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이 종아리에서 제가 하이힐을 신으면 어떻게 될지. 자, 이게 하이힐을 신은 모습입니다.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알통 보여줘 이러면 이두박근 힘줘서 이렇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늘어나 있던 이두박근을 힘을 줘서 수축시키고 단축시킨 거죠. 짧게 만들어서 쥐어짠 거예요. 그럼 종아리도 마찬가지겠죠. 하이힐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이 편안했던 종아리 근육을 짧게 만들어서 쥐어짠 겁니다. 여러분 이두박근 이렇게 하고 몇 시간씩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분명히 쥐나고 짧아져서 이게 팔이 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하이힐 1, 2분만 신고 그만두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서고 걷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 종아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짧아지고 단축돼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행을 할 때, 걸을 때, 이거 재밌네요. 걸을 때 발의 어디가 먼저 땅에 닿아야 되나요? 그죠? Your heels supposed to get down on the ground first, right?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아리 근육은 늘어나주고 전 경골근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종아리가 잘 늘어나주고 전 경골근이 발목을 정강이뼈 쪽으로 잡아당겨주고 그래서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올바른 보행을 하건 올바른 직립을 하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이힐을 신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가상의 자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하이힐을 신으면, 나는 운동화를 신었지만, 자,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까치발을 대면 보통 몸이 어디로 넘어가요? 앞으로 넘어가나요? 뒤로 넘어가나요? 어머? 자, 앞으로 넘어가죠? 네. 앞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이때 우리의 두뇌는, 앞으로 넘어가면 자빠지고 머리를 보호해야 돼. 그럼 어딘가가 뒤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분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고관절 정도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발 내릴게요. 종아리 아프니까. 자,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제 무릎이 굽었어요. 제 종아리와 무릎이 굽었어요. 이것까지 보이시죠? 이러면 나중에 다리 펴기가 힘든 겁니다. 왜? 난 이 자세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자, 여기에서 내 몸이 뒤로 꺾여줘야 되죠. 왜? 이러면은 나 머리 뒤로 넘어지면 머리 다치는데? 자, 어디서 분절 운동이 일어나느냐면 흉요추, 그러니까 흉추 쪽의 척추, 허리 쪽의 척추가 만나는 여기쯤에서 다시 분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분절 운동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흉요추 쪽에 그 이음새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밸런스가 맞았어. 나는 안 넘어져. 그런데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두뇌가 얘기를 하죠. 턱을 치켜들고 뒤통수로 고정을 해서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 자,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Very dramatic, but not impossible. 어때요? 이 자세 상당히 익숙하죠? 좀 그런데? 자, 나의 자세가 틀린 걸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자세라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흉요추가 벌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앞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있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할까요? 이상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쪽에는 심장이 들어있을 거고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늑골 쪽에는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잘라보면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 폐가 부풀고 얘가 위로 올라오면 폐가 수축을 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막이죠. 여러분 드시는 갈매기살 그거 횡격막이잖아요. 돼지의 횡격막인가 봐요. anyways. 그런데 걔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횡격막에 상하 운동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횡격막 호흡이 아닌 다른 쪽으로 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찌그러져 있으니까 내장 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부의 압력이 이 내장 기관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것만이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여러분께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자율신경계 아시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내 몸이 내 감정도 편안해지고 그럼 휴식을 하고 싶고 휴식을 하니까 회복도 잘 될 것이고 꿀잠 자게 되고 동공의 축소, 소변의 방출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발기를 촉진시키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어디냐면 아까 턱을 치켜들어서 여기 딱 잡고 있으라고는 여기 뒤통수에 있어요. 그럼 뒤통수가 어때요? 이 자세에서 뒤통수가 찝혀 있겠죠. 그럼 그 부교감신경이 찝힌 거예요. 쓸데없는 자극을 엄청 많이 받겠죠.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부교감신경은 여기랑 여기 천골 쪽에 있는데 그러면 그 기량작용을 하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네요. 자, 그 기량작용을 하는 교감신경은 어디에 있냐면 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구부정하게 돼서 흉요추 쪽이 이렇게 벌어져서 다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이 척주 쪽에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감,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 그러면 바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이힐도 안 신고 난 남잔데 나는 왜 여기 다리 뒤쪽이 이렇게 타이트하고 허벅지도 이렇게 타이트하고 무릎도 좀 아픈 것 같고 왜 그러지? 자, 여러분 의자가 필요한데? 자,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보통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사무직 보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보통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일하시죠? 야, 봐요. 여기 다 늘어나고 여기 다 단축되고 이게 하이힐 같은 걸로 내 몸무게를 지지하면서 그렇게 큰 압력을 주지 않아도 큰 부하가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돼버립니다. 상당히 불편하네요. 나 자세 이렇게 될까 봐 걱정도 좀 되고. 자, 운동 갈게요. 잘 따라해 봅시다. 이 스트레칭은 허리 아래쪽부터 엉덩이, 허벅지에 걸쳐서 종아리까지 다 보완을 시켜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소파나 벤치나 뭐 나지막한 의자나 다 좋아요. 거기에 한 발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리는데 여기에서 발목을 꺾어줄 거예요. 언제나 발목은 꺾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발등을 내 정강이뼈 쪽으로 꺾으라고 가까이 붙이라고 하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꺾이는 분, 여기는 가만히 있고 발가락만 막 이렇게 일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되게 신기해.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 머리가 뭔가 발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정강이뼈 쪽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발등은 내 정강이뼈에 근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은 가만히 두시고요. 발등이 정강이뼈에 가까이 가도록 자 이렇게 꺾어주십니다. 이러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종아리가 막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 유지하시면서 무릎 안 굽힐 거예요. 당연히 굽겠지만 자, 펼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지하고 있는 발 뒤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지지하고 있는 발은 내 고관절과 같은 라인 상에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상태에서 턱은 당기세요. 고개를 치켜들 필요 없어요. 턱은 당기고 내 아랫배가 내 허벅지에 살짝 갖다 닿는다는 가까이 간다라는 느낌으로 아랫배만요.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개 치켜들거나 등이 굽거나 난리가 나요. 다른 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랫배가 허벅지 쪽에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 살짝 붙여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되신다는 분은 저는 아랫배를 허벅지 쪽에 가지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엉덩이 아랫부분이 뒤쪽으로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상을 하세요. 내 아랫배가 허벅지에 가까이 간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내 엉덩이 아래쪽이 뒤쪽으로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아주 제대로 된 이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때 손으로 무릎 누르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홀딩은 보통 저는 약 2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20초. 그 이유는 근육이 이완되는 시간이 약 6초에서 8초 사이부터 이게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그런데 왜 20초냐? 그 이완돼서 늘어난 근육의 길이를 두뇌가 인지하는 데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시는 분들 있죠. 헛둘, 헛둘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내 두뇌가 내 다리 길이가 이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기 전에 그냥 팅 하고 다시 수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더라도 20초 정도는 홀딩을 해주시는 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을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타단!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게 쿠팡에 스트레칭 보드라고 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로켓 배송으로 15,700원 오늘자. 그런데 로켓 배송 가격은 들쭉날쭉하니까 약 16,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싸고 견고하고 견고한 거? 아마 견고할 거예요. 싸고 견고하고 아주 효과가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맞아. 이게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난 너무 힘든 건 아직은 싫어. 그러면 쉽게 가장 낮은 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각도가. 그리고 중간. 여기가 아마 가장 경사가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안 꽂아지지도 않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각도가 너무 높아져서 부상의 위험도 있고 여기보다는 알맞게 저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다가 하는데 아마 세 번째 정도가 힘들고 두 번째 정도 편안하신 분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통 벽이나 책상 옆쪽에다가 두세요. 시작을 하실 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옆에다가 세워볼게요. 자, 여기에 벽이나 이쪽에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손을 거기다가 얹으면 돼요.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면 자, 손을 여기다가 댈게요. 손부터 먼저 대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발을 올려볼게요. 제가 신발을 벗고 할까요? 자, 제가 발견했는데 저는 제가 더 타이트한 종아리 쪽에 다리가 먼저 올라가는 걸 발견했어요. 자, 한 발 올리고요. 이거 삐그덕거리네요. 이때 몸을 뒤로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기울이세요. 자, 한 발 올리고 다음 발 천천히 올려주시는데 이때 몸통을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턱도 내 쪽으로 당기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 엉덩이 아래쪽 부분 있죠, 여기.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맞닿는 부분 있죠? 그쪽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내 배꼽은 또 반대쪽으로 척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배꼽을 이렇게 내 허리 쪽으로, 척추 쪽으로 잡아당겨봅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앞쪽으로, 배꼽은 뒤쪽으로. 그러니까 굽지 않고 편편해지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턱 치켜대지 않고 몸통 세우지 않고 엉덩이 뒤로 빼지 않아요. 엉덩이 앞으로 밀어놓고 배꼽, 척추 쪽으로 당깁니다. 보통 약 20초 정도 홀딩을 한다 그랬죠? 하고 조심스럽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거 헬스클럽에도 있는데 거기 그렇게 회원님들이 그냥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냥 벌떡 서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허리에 참 좋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가자마자 뒤로 제껴지려고 그러죠. 그럼 그걸 이기려고 허리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고 자, 이거는 매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켓 배송 가능한 쿠팡의 스트레칭 보드 검색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종아리 스트레칭 잘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예전에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려는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인체 생리학과 해부학은 잊어먹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들이다라는 말씀을 농담 삼아 아주 자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딱딱하기 쉬운 인체에 대한 정보와 사실들을 여러분께 되도록이면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운동이 아무리 정교하고 유용하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올바로 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그대로 하신다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운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내 몸이 아니겠죠. 뭔가 나아졌어도 나아질 거예요. 그렇지.
오늘 배우신 스트레칭, 반복, 재생. 유튜브가 이게 참 좋아요. 무한 반복과 무한 재생 하셔서 연습 잘 해보세요.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아니고 계속 해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 잘 기억하셔서 일상 속의 건강관리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bye.